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아마 제목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피터 H. 레이놀즈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바로 점입니다. 그거 애들 읽는 동화책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책은 어른들의 마음까지 쿵 하고 울리는 엄청난 철학적 우화거든요. 책을 아직 안 읽어보셨거나 너무 오래전에 읽어서 가물가물하신 분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줄거리부터 그 안에 숨겨진 인문학적 의미까지 아주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책을 쓴 피터 H. 레이놀즈라는 분에 대해 꼭 짚고 넘어가야 해요. 이분은 그냥 그림을 그리는 작가라기보다는 거의 교육운동가에 가깝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예술가다. 이게 이분의 확고한 철학이거든요. 우리가 크면서 막 남들 눈치 보고 평가받고 하면서 나만의 목소리를 잃어버리잖아요. 레이놀즈는 평생을 바쳐서 그 잠들어 있는 창의성을 깨워주는 일을 해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이라는 책은 완벽해야 한다는 감옥에 갇혀버린 우리 어른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바치는 일종의 해방 선언문 같은 거죠. 자, 그럼 굳게 닫혀버린 한 소녀의 마음속으로 한번 쏙 들어가 볼까요? 자, 책상 위에 덩그러니 놓인 텅 빈 도화지. 이거 빤히 쳐다보면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런 끔찍한 막막함 다들 한 번쯤 느껴보셨죠?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어린 소녀 베스티가 지금 딱 그 심정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어디 애들만의 이야기인가요? 우리 어른들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빈 종이를 마주치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 낯선 사람들과의 만남, 혹은 내 인생의 새로운 챕터 앞에서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숨이 턱 막힐 때가 있으니까요. 주인공 베스티는요,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채찍질하는 우리 내면의 비판자를 아주 고스란히 비춰주는 거울 같은 존재입니다. 첫 번째 섹션, 텅 빈 종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시작의 막막함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한번 보시죠. 사전을 보면 텅 빈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미술 시간 내내 베스티 책상 위에 놓여있는 저 백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저건 일종의 거대하고 차가운 벽이에요. 아이의 마음속에 겹겹이 쌓인 완벽주의, 스스로에 대한 불신, 그리고 남들한테 평가받거나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그 공포가 뭉쳐진 거죠. 백지는 사실 무한한 가능성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뽀록 날지도 모른다는 아주 무서운 무대이기도 하거든요. 도화지 앞에서 한참을 끙끙대던 우리 베스티. 결국 팔을 딱 꼬고 의자에 깊숙이 파묻힌 채로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없어요. 이렇게요. 근데 이 짧고 퉁명스러운 한마디, 사실 그 안에는 엄청난 슬픔과 좌절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도 상처받거나 실패하는 게 너무 무서우면 그걸 분노나 고집이라는 단단한 껍질로 싹 포장해버리잖아요. 베시티의 이 외침도 고집을 피우는 게 아니라 저 백지가 주는 압도적인 공포감에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 아주 연약한 외침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섹션, 점 하나의 기적입니다. 이 단순한 자국 하나가 어떤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쾅 닫아버린 이 아이 앞에서 드디어 진정한 멘토의 위대한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림 안 그리겠다고 뻗팅기는 학생한테 선생님은 화를 내거나 억지로 붓을 쥐어주지 않아요. 대신 아주 다정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정말 심오하고도 따뜻한 말을 건넵니다. 그냥 점 하나를 찍고 그게 너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보렴. 와, 이 대목 정말 멋지지 않나요? 교육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어원이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이끌어낸다는 뜻이잖아요. 무언가를 억지로 주입하는 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툭 내려놓고 그저 시작할 수 있게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는 것. 이게 바로 선생님이 보여준 최고의 인문학적 통찰이죠. 이때 베시티의 감정은 정말 격렬하게 요동칩니다. 여전히 화가 잔뜩 난 상태에서 마커를 콱 움켜쥐고는 도화지 한가운데를 향해 쾅 하고 힘껏 내리찍어요. 홧김에 팍 찍어버린 정말 작고 삐뚤어지고 볼품없는 점 하나. 그런데 새삼에 선생님은 그 분노가 가득 담긴 종이를 마치 루브르 박물관의 명작을 감상하듯 아주 오랫동안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러고는 종이를 베시티 앞으로 쓱 밀어주면서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하죠. 여기에 내 이름을 써보렴. 우리는 보통 용기라고 하면 뭔가 거대한 괴물과 싸우거나 엄청난 시련을 이겨내는 거창한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베시티에게 끌어내고 싶었던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용기였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홧김에 내리찍은 볼품없는 자국일지라도 그걸 온전히 내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당당하게 내 이름을 적어 넣는 것. 실패할까봐 아무것도 못하는 불완전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 위에 내 정체성을 새겨 넣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밖으로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가장 위대한 용기입니다.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배시티와 미술 선생님, 이 두 사람의 진정한 멘토링 관계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배시티의 미술 선생님은 어떤 어른일까요? 아이의 그 방어적이고 퉁명스러운 태도 이면에 숨은 진짜 두려움을 꿰뚫어보고 그걸 섣불리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어른, 심지어 화가 나서 쾅 찍은 그 형편없는 결과물조차 가치 있는 존재로 대우해주는 정말 넉넉한 품을 가진 사람이죠. 이렇게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단 한 명의 어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꿔놓는지 우리는 바로 다음 주 미술 시간에 그 경이로운 증거를 두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미술 시간. 교실에 터덜터덜 들어선 배시티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든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선생님 책상 위 벽면인데요. 거기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화려한 금색 액자가 딱 걸려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귀한 액자 안에 뭐가 들어있었는지 아세요? 배시티가 지난주에 홧김에 콱 내리찍었던, 스스로도 쓰레기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작은 점 하나가 너무나도 자랑스럽게 떡하니 모셔져 있는 겁니다. 이건 선생님이 배시티에게 보내는 무언의,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러브레터이자 절대적인 인정이었던 거죠. 황금빛 액자 안에 고이 담긴 내 점 하나. 이 조용하지만 압도적인 존중의 경험이 배시티의 마음에 엄청난 불꽃을 피워 올립니다. 아, 내가 한 이 작은 행동이 이렇게 큰 가치가 있구나. 외부의 이런 굳건한 지지가 드디어 아이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폭발적인 동력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배시티의 마음속에 있던 그 단단했던 껍질이 와장창 깨집니다. 뭐야, 저것보다 훨씬 더 멋진 점을 만들 수 있겠어. 드디어 남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시원하게 뚫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깨달음을 얻을 우리 배시티. 이제 거칠 게 없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새 수채화 물감 세트를 쫙 펼칩니다. 붓에 물을 듬뿍 묻히고 빨강, 파랑, 노랑 아주 선명한 색깔들로 도화지 위를 신나게 누비고 다녀요. 크고 작은 점들도 그리고 미친 듯이 색을 막 이리저리 섞어가며 자신만의 완전히 새로운 색과 질감을 만들어냅니다. 망칠까봐 무서워서 붓조차 못 들던 아이가 이제는 무언가를 그린다는 행위 자체가 주는 그 순수한 기쁨과 몰입에 완전히 흠뻑 빠져버린 거죠. 여러분, 창의성이라는 건 결코 소수의 천재들만 타고나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창의성의 진짜 본질은 바로 해방입니다.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 남들한테 잘 보여야 한다는 두려움, 여기서 벗어나서 아, 내 마음이 지금 완전히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우리 뇌와 마음은 자연스럽게 경계를 싹 허물고 무한한 상상력을 뿜어내게 되거든요. 선생님이 만들어준 그 안전한 공간과 믿음이 배시티의 영혼을 자유롭게 풀어주었고 결국 꼭꼭 숨어있던 창의성이 세상 밖으로 활짝 날아오른 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숨겨진 의미와 교훈,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어떤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볼게요.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학교에서 아주 커다란 미술 전시회가 열립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그림들은 전부 크고 작은 정말 다채롭고 화려한 점 작품들이에요. 예전에 붓도 못 잡고 구석에 잔뜩 웅크려 있던 그 작은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내면의 목소리를 세상에 당당하게 보여주고 사람들의 찬사도 아주 여유롭게 즐길 줄 아는 훌륭한 예술가가 서 있죠. 나는 그림을 못 그려라며 스스로를 가두던 부정적인 문장이 나는 예술가야 라는 긍정적이고 확고한 정체성으로 완벽하게 진화해버린 겁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단순히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는 흔한 동화의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가슴 한가운데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죠. 나조차도 나를 못 믿을 때 누군가 쓱 내밀어준 작은 지지의 손길이 마침내 나 스스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바뀌면 인간은 과연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로운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배시티가 눈앞에 펼쳐놓은 저 찬란한 점들의 우주가 바로 그 가슴 벅찬 해답일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섹션입니다. 당신만의 점 그리기. 이 아름다운 교훈이 어떻게 대물림되는지 함께 보시죠. 성황리에 열린 전시회장 한편에서 한 어린 소년이 배시티를 정말 존경스런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엄청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하죠. 누나는 정말 대단한 예술가야. 나도 그렇게 그릴 수 있으면 진짜 좋을 텐데. 근데 나는 그림을 아예 못 그려. 심지어 자를 대고 그려도 직선 하나 똑바로 못 그리는 걸.
아, 이 절망과 부러움이 잔뜩 섞인 소년의 떨리는 목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과거 텅 빈 도화지 앞에서 고통받던 어린 배쉬티의 모습과 너무나도 똑같아요. 이야기의 거대한 서사가 완벽하게 한 바퀴를 돌아 다시 제자리로 맞물리는 소름 돋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 배시티는 눈앞에 서 있는 소년에게서 잔뜩 겁먹고 웅크려 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자신에게 주었던 그 위대하고 고귀한 유산을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죠. 배시티는 말없이 소년에게 텅 빈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소년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종이 위에 삐뚤삐뚤 엉망진창인 선 하나를 간신히 긋자 배시티는 그 구불구불한 선을 한창 동안 아주 유심히 바라봐요. 예전에 자신의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딱 그대로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네 이름을 서명해줘. 가슴 웅크려지는 이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의 선순환이라는 아주 깊고 아름다운 철학적 메시지를 남깁니다. 진짜 성장이란 건요, 그냥 내 잠재력을 빵 터트려서 나 혼자 성공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따뜻한 금색 액자 덕분에 두려움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나 역시 누군가의 그 불안하고 불완전한 점 하나를 온전히 품어주고 지지해주는 튼튼한 금색 액자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배우고 자신감을 회복한 뒤에 도달해야 할 최종 목적지인 셈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빈 종이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혹시 너무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아니면 남들의 시선이 너무 두려워서 시작조차 못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처음부터 완벽한 마스터피스를 그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역사에 남은 세계의 걸작들도 결국엔 다 그 작고 초라한 붓터치 안화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오늘 당장 그저 용기를 내서 마커를 쥐고 마음이 가는 대로 꾹 한번 찍어보세요. 삐뚤어지고 좀 볼품없으면 어때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을 어떤 기가 막힌 세상으로 데려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그 망설임을 훌훌 털어버리고 당장 찍어야 할 그 첫 번째 점은 과연 무엇입니까?